남에서 북, 북에서 남으로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님은 어디가 조금 더 대장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지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요, 내 해봅시다. 코칭의 중간 평가. 기대돼. 네, 결국에는 어디 하셨어요? 저를 좋아요. 믿어주시고, 이게 하락장이 진짜 오려면요, 물건이 빡 많아지면서 내가 부동산에 갔을 때 내가 갑이어야 진짜 하락장인 거거든요. 하루는 어떤 곳인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8호선은 할 말이 너무 많죠. 자, 신흥강자 8호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하철역이 어딜까? 을지로 있고 2호선이 지나고 뭐 광화문이나 뭐 종로나 이런 굉장히 많은 직장, 그리고 약간 그 명동에 쇼핑하러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고속터미널은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니고, 심지어 그 고속터미널에 뭐 지방에서 오는 그런 버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속터미널에 뭐 백화점도 있고, 반포 아파트들도 굉장히 고액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림은 여기 관악구와 동작구 사이에 있어요. 근데 신림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취 성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런 1인 가구들이나 약간 그 거주비를 낮춰서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림도 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역은 여기 있는데요. 뭐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이렇게 나와서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강남이 3이라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강남이 전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내릴까요? 직장. 그렇죠. 그리고 직장. 이제 사실은 뭐 서울에서 어디 약속한다, 또 모이자 이러면은 강남으로 많이 모이죠. 그리고 만만하죠. 2위는 홍대 입구예요. 서울의 상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외국인이 오는 상권과 외국인이 오지 않는 상권. 외국인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천공항에 떨어진 외국인들이 공항철도를 타고 맨 먼저 내리는 곳이 홍대 입구역인 거예요. 유입이 되면서 뭔가 상권이 계속해서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 1위는 어딘고 했더니 바로 잠실입니다. 와, 근데 너무 많아졌더라고. 장난 아니죠, 잠실요. 못 가겠어요. 잠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원래 석천호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석천호수를 안 갑니다. 사람들이 막 회전초밥처럼 돌고 있나요? 아, 네. 맞아요. 사람이 정말 많고 강남 3구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 몰려있고, 여기 강북에도 결국에는 직장과 교통 허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그러네. 게 여기 이 지도에 위에 올려보니까 이게 맞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럼 이제 우리 1위 잠실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냐, 이 롯데백화점을 필두로 한 이 석촌호수 여기가 있고요. 일단 잠실에 왔다 하면은 얘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리단길이나 카페거리 같은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와 있어서 데이트하러 오기에도 너무 좋다.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바로 8호선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잠실역에 2호선하고 8호선이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8호선이 이 1위인 그 잠실역을 지나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8호선이 여기서부터 암사부터 구성남 요쪽까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생각할 때 이 지하철이 업무지구를 지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업무지구를 지나야 이 업무지구가 아닌 곳이 업무지구의 배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잠실, 그리고 문정, 여기 막 법조단지, 법조타운이 있고 여기도 일자리가 꽤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8호선이 위로 연장이 되면서 잠실, 문정, 그리고 강남을 갈 수 있는 배후지가 여기였다가 이제 구리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실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구리에서도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에서 북, 북에서 남으로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연장은 2024년 8월 9일 개통이 됐는데, 와. 아까 2년 동안 1위를 지켰다고 했잖아요. 네.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네요. 2024년, 2025년, 2026년인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잠실역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출퇴근 시간은 4.5분에 한 대씩 오고요. 평소에는 8분에 한 대씩 온다고 합니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 오려면 환승 2번을 해서 45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환승 없이 18분. 이거는 진짜 사람들의 불편함을 단숨에 줄여주는 노선이거든요. 와. 지하철 호재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냐,
얼마나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냐 이거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 한 20분 정도를 아껴 세이브해 주는 거면 굉장히 좋은 지하철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8호선에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근데 이제 우이신설선이 막 중요한 업무지구를 이어주냐 하면은 그건 좀 아쉽다. 김포 골드라인도 일양이에요. 일양 경전철. 근데 이거 엄청 막 터져 나가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2분 30초마다 한 대씩 오긴 해요. 되게 자주 오는데 그렇다고 김포가 막 엄청 좋아졌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 김포 골드라인이 다이렉트로 막 서울까지 꽂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 8호선이나 신분당선만큼의 막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까지는 못했다. 단순히 이게 호재일까요? 아닐까요만 묻지 말고 한 템포 더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8호선 타서 내리면 2호선 갈아탈 수 있고 그리고 9호선 석촌에서도 갈아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5호선 천호에서 갈아타면 이렇게 해서 광화문까지 가는 것도 조금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3호선 타서 가락시장으로 해서 강남 여기 아래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8호선 특징 3가지로 정리해보자면 네. 서울 동북에서부터 동남을 이루는 이렇게 종적인 핵심 축이고 네. 강남행 직통 열차다. 3번째, 짧지만 강한 환승 맛집이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고 이런 3가지가 합쳐져서 별내, 구리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8호선 북쪽부터 쭉 내려올 건데 꽤 많거든요. 아, 단지. 네, 단지로 좋아요. 단지 투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은 다산역이에요. 다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산역에 딱 내리잖아요. 뭐 광활해. 광활하고 약간 신축이 번쩍번쩍거리고 번쩍번쩍하죠. 아직 덜 개발된 막 맹지 같은 것도 있어. 요 음.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이 올 텐데 이 신축에 사는 사람은 뭘 원할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환경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다산을 이해하는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역세권 제일 중요하고요. 2번째로는 연식이 중요합니다. 다산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하원가나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산 힐스테이트가 연식이 좋고요. 다산 롯데캐슬은 조금 처지기는 하는데 가격 자체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 도시다 보니까 단지 간격도 동간격도 되게 넓어요. 맞아요. 와, 34평 9억 5천이. 34평 9억 5천. 9억 5천이고 네. 그리고 전세는 6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전세 가격을 잘 기억해 주세요. 6억에 매매가 9.5억인데 다산 롯데캐슬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자 호수공원역으로 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수공원이다 하면은 아까 우리 말했던 잠실 호수공원이 있고 또 어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산. 일산 맞아요. 일산 호수공원 있고 광교 맞아. 광교. 제가 광교를 말하고 싶었어요. 광교 호수공원도 있고 네, 장자 호수공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네. 지하철역이 없었어도 근본의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대형이 진짜 간지가 납니다. 왜 여기가 역세권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나 봐요. 이쪽은 한가람이랑 하나 아파트는 94년식이거든요. 94년식인데 계단이면 엄청 세련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구축이라서 약간 뭐 녹물 이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2개를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신명하고 토평마을 이편한 세상이 30평대가 있는데 여기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신명이 대장이냐 토평마을 이편한이 대장이냐 이렇게 약간 이건 감론을박이 있는데 보라님은 어디가 조금 더 대장 같아요? 저는 토평마을 편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가보시면은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강뷰가 나오거든요. 한강이요? 네. 아, 한강 나오겠다. 나와요. 앞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어진 것도 없어가지고 장자호수공원을 걸어보시면은 여기가 왜 좋은지 알아요. 저도 이편한이 더 대장급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도 지금 신명이랑 이편한 비슷하게는 가는데 이편한이 11억이더라고요. 11억이고 34평이 6억 그리고 토평 뭐 방 3개짜리가 8억 6,500에 전세가 요건 24평. 4억 없어. 네, 24평입니다. 여기 다산역 말씀드리면서 거기 9.5억에 6억이었잖아요. 여기 11억에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산을 사람들이 신축이고 하니 조금 역 한 3-4개 들어가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전세로도 거주하려고 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가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딱 거기까지. 돈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네.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충분히 지금 만약에 돈이 있고 무주택자다 어디 사야 될지 모르겠다 다운님한테 코칭을 받으세요. 정말 잘해주시고 저처럼 화도 안 내요. 저는 일단은 근데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다운님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보라님은 가면 혼만 내잖아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러고 네. 보니까 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왔다. 아, 의외로 친절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단호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다음은 이제 서울로 넘어옵니다. 이제 서울로 오면 이제 암사 역사공원역인데요. 강동에서 어떤 단지를 가져올까 하다가 프라이어 팰리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프라이어 팰리스가 지금은 25평이 16억 9,500에 전세가 6억 5천입니다. 07년식이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2025년 12월 작년 12월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프라이어 팰리스가 그때 당시 호가가 15억 5천이었고요. 서울숲 프루지오가 16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랑 코칭하시던 분이 둘 중에 뭐를 할까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숲 프루지오랑 프라이어 팰리스 이렇게 단지 비교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서울숲 프루지오가 먼저 앞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성동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성동구를 안 들어가면 약간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프라이어 팰리스가 너무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되게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동구가 너무 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보라님이면은 어떤 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프라이팬리스 하죠. 왜요? 저렴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보라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프라이팬리스가 일단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거래량이 좀 활발하긴 합니다. 역시 네. 나랑 똑같아. 네, 거래량이 많고 네. 서울숲 프루지오가 리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급지에서 성동구가 브랜드가 강동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살아보고 하다 보면은 펠이 이제 9호선 호재도 있고 멀지만 그리고 암사공원역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심지어 푸펠은 5호선도 걸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더블 역세권으로는 푸펠이 강동 롯데캐슬만큼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전마진이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를 해라. 지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요. 내 해봅시다. 코칭의 중간 평가. 기대돼. 결국에는 어디 하셨어요? 프라이어 팰리스 했어요. 아, 저를 좋아요.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계시나요? 지금 까보니 프라이어 팰리스 호가가 16억 9,500이고 서울숲 프루지오는 호가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두 단지가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하게 갈 때 어떤 단지를 더 싸게 매수하는 거냐 이 포인트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가져왔어요. 그 6억 떨어졌다는. 네. 헬리오시티가 25평이 26억에 올라와 있고 네. 전세가 9억 5천. 그럼 이제 이 정도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평당 1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헬리오시티는 여기 보시면 송파역 8호선이 지나고 있고 가락초, 해누리초 있는데 사실 해누리초가 더 선호하는 단지라고 해가지고 이쪽 단지를 더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이 헬리오시티가 요런 또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 이제 교통 호재로 송파, 성남이 이제 들썩하고 있다. 그 다음은 남이래역으로 점프했습니다. 네, 여기 위례 센트럴자이가 굉장히 대장인데 여기랑도 먼 애가 왜 대장이고 하니 앞에 이 중앙공원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오, 맞아요. 날씨 좋을 때 막 엄청납니다. 사람들 막 가족끼리 산책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좀 위로 올라가면 학원가가 엄청 많은데 그 학생들이 막 거기 앞에서 키오스크 카페 떼거리로 몰려 있어요. 이런 데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막 신도시 섬이다 뭐다 해도 이런 환경에 뭔가 이렇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걸 구축이 돼 있으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지하철까지 생기면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입지 자체도 너무 좋으니까요. 땅도. 맞아요. 네. 그리고 보셨습니까? 시험 운행했습니다. 오, 바로 박수. 보답니다. 박수. 드디어 신도시인데 교통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섬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에. 위례는 그렇게 악명이 높았는데 여기 드디어 트램이 지나갑니다. 그치. 아주 정말 필요했던 단비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레일 연마를 너무, 했죠. 그리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어쨌든 위례가 이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네에는 약간 경사라고 자주 다닐 거예요. 많이 다니면서 위례 분들의 반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온 단지는 위례 롯데캐슬 34평이 16억 9천이고 전세는 한 6억 6천 이 정도인데 여기가 약간 중심에서 오르막이죠? 약간 멀고 그다음에 연식도 그리 좋지 않아. 되게 좋은 25평이랑 가격이 좀 또이또이하게 가거나 25평이 조금 더 좋게 가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위례 센트럴 자이 가격이
25평이 20억인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어긋나 너무하지 있습니다. 않나? 너무하지 않나? 어긋나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위례센트럴자 20억이면 여기 롯데캐슬은 너무 혜자다. 심지어 전세도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매매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위례 롯데캐슬 좀 고민하시던 분들은 이런 거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위례에서는 사실 메인 단지는 아니에요. 그냥 내 예산 맞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쪽에 산성역 포레스트인가요? 산성역 가야죠. 네, 여기 산성역이고 진짜 남한산성 이쁜역인데 뒤집어지는 여기는 곳이죠. 네, 여기 재개발, 재건축 여기 위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도시가 더 발전될 게 기대되는 곳이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미 들어온 단지들 역시도 이제 재개발로 해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가 산성역 포레스티아거든요. 근데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다. 와. 진짜 이게 천지개벽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성역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호선 여행을 쫙 끝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 기사를 봤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효과가 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했고 매물은 급증했다. 오름폭이 줄은 거지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님이 아까 봤을 때 이 보합장이 펼쳐질 거다. 근데 보합장도 제 생각에는 한 달이야, 한 달. 이제 5월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제멋대로 시즌이 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물건이 나온 거 팩트다. 그런데 물건이 나온 게 겁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인 거죠. 이거 새끼고 지금 사면 뭐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 돈이 또 이만큼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근데 물건이 나왔는데 이 시장을 흔들 만큼 물건이 나왔나? 그건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이 진짜 오려면요. 물건이 빡 많아지면서 내가 부동산에 갔을 때 내가 갑이어야 진짜 하락장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부동산 가봐. 말만 하락장이지. 시장을 흔들 만큼 물건이 나왔나?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단지에 물건이 나왔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내가 들어갈 때, 잔금 칠 때 자금이 준비됐나?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금매가 맞나? 이거를 판단하는 실력이 있어야 이 혼란한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마련하실 수 있거든요. 금매를 판단하는 실력은 뭐 보라님이나 나나 시장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듣기만 하면 이거는 싼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코칭할 때. 그런 거를 한번 지혜를 같이 얻어서 머리를 맞대서 내 주말을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온님이랑 함께 이렇게 8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